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민참여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강기정 예비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장 본선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정당 간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기정 후보의 후보 확정을 두고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 경선 무엇이 결정적 요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민선 7기까지 이어지면서 재선에 성공한 광주시장이 박광태 시장밖에 없는 것처럼 광주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변화를 좀 더 선호하고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지속보다는 혁신적인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재선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도시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용섭 후보가 비록 경선에선 패했지만 약간 위로가 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강기정 후보가 그동안 이제 기울인 노력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만했다. 아직 본선은 남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정 경험도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쌓았고, 또한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상의 단점일 수 있는 어떤 정책 역량도 보충하기 위해서 꾸준히 싱크탱크를 통해서 정책을 가다듬어 왔고, 그리고 특히나 지역 내에서 매우 폭넓게 조직을 강화한 측면,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광주광역시장 이 경선 과정은 비교적 깔끔했습니다만 광주 전남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에 대한 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잡음이 없는 선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심지어 하나의 당을 이루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이나 또 지지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잡음은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무소속으로 앞으로 이제 누가 더 많이 출마하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 알 텐데, 그런 출마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잡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부분 이제 그 개인적 수준에서의 억울함 때문에 생겨나는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잡음이라고 하면 당이 정말로 공천을 약간 사심을 가지고서 하는 경우에 지역민들로부터 이제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에피소드로 그칠 잡음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잡음인지는 사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낙마한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현역들은 좀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고 또 당을 보고 뽑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현역 프리미엄과 당심 중에 어떤 것이 더 선거에 영향이 크겠습니까? 광주하고 전남이 약간 이제 민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전남은 22개의 자치단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각각의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조직 기반을 다지고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을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기기도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로한 어떤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당선되는, 심지어 이번에 뭐 사선에 도전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여러 번 그런 무소속 돌풍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2014년의 경우에 22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7, 8명이 당선될 정도로 무소속 돌풍이 거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출마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정도가 당선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개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관련된 이제 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민주당이 지금 전남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신망을 얻지 못하고 공천을 굉장히 사사롭게 한다고 인식된다면 무소속의 선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기에는 특별히 당이 특별히 공천을 엉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떤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무소속이 선전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광주의 주기환 예비 후보자 그리고 전남에는 이정현 예비 후보자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이제 기대를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공천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역대 선거들을 쭉 지켜보면 중앙정부 권력을 이제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이 차지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정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이제 변화를 보여왔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이 지역에서 얻었기 때문에도 좀 더 의미 있는 공천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또는 그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서진 정책하면서 이제 호남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양새를 보여왔기 때문이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은 두 분이 다소 이제 그런 기대감에는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쉬운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해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10년, 2015년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부산의 국회의원 도전해서 계속해서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지역주의적인 어떤 투표를 깨려고 노력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열정이나 확신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좀 활동하는 것이 기대는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에 두 번째 방문지로 호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제 바로 그 전에 인수위 이 구성이나 초대 내각 구성을 통해서 이미 호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제되거나 홀대되고 있는 모양새가 이미 연출된 후에 다만 이제 두 번째로 방문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뭐 AI와 관련해서 광주를 어떤 실리콘밸리와 같은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은 우리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오늘 발표된 인수위의 어떤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당선자가 이야기한 공약들을 그저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뭐 대통령직 인수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2주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현재까지 인수위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수위가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는 이제 뭐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초대 내각 구성과 관련된 어떤 검증 문제가 언론을 도배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인수위의 활동이라는 것이 묻힌 측면도 있지만, 또 인수위가 하는 일이 지난 정권으로부터 인수받는 것도 있고, 동시에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다분히 인수위가 또는 인수위원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활동들이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무래도 검수완박 법안에 영향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6월 1일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정작 또 이제 그 의회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셈법에 따르면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일지라도 지지자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또는 어떤 대결을 부추겨서라도 자기 진영을 한편으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이슈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더 확실하게 투표장으로 이끌어서 투표의 선택 기준을 단순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이제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상 선거 전에 이야기하던 어떤 여야의 협력 이런 것들은 조금 산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강공일변도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도 선거 과정에서는 어떻게든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야당과의 협력보다는 조금 이제 다음번 총선 때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타협보다 선명한 노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